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주도민 여론조사가 이달 중순으로 확정되면서 찬성과 반대 단체들의 홍보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주 MBC는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2공항 입지 선정 직후부터 이 도민들의 찬반 여론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왔는데요. 여론조사 추이는 어땠는지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공항 찬성단체가 최근 시작한 텔레비전 광고입니다.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여서 두 개의 공항이 있어야 한다며 여론조사에서 찬성이라고 응답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제주도민들은 이제 하늘길이 대중교통이 되기 때문에 제주교통이 포화 상태라서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게 위험한데 공항을 두 개를 해야만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들이를 할 수 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거리에서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를 지키기 위해 여론조사에서 반대라고 응답해달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었습니다. 제2공항으로 일시적인 경기 부양이라든가 토지 상승에 대한 이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공공자원인 자연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 등이 실시하는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지역에 추진하려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습니다. 이 같은 문항을 물어본 언론사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7차례였고 이 가운데 6차례는 제주 MBC가 실시했습니다. 제주 MBC 여론조사 결과 제2공항 입지 선정 직후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낮아졌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갈수록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찬성과 반대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신문 제주의 소리의 여론조사 결과도 이 같은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도민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에 곧바로 반영되는 데다 설문 문항도 짧고 단순해 응답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찬반 단체들이 치열한 홍보전에 나선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도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0명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확진자가 523명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환자 6명이 퇴원하면서 도내에서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9명으로 줄었고 자가격리자는 해외 입국자와 확진자의 접촉자 등 274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올해 15년이 되는데요. 하지만 도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의회는 자치입법과 자치재정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건 지난 2006년 7월, 지난 15년 동안 중앙정부의 권한 4,600여 개를 넘겨받았고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도민 불편과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난개발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주민 참여 강화와 자치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위태로운 상황.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치재정과 환경, 보건 등 7개 분야 핵심 과제 발굴에 나섰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주도가 이제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라는 일부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그동안의 어떤 성과와 과제를 다시 짚어보고 도의회도 전략팀을 구성해 오는 3월까지 단순 행정 기능이나 사무 이전이 아닌 자치 입법과 자치 재정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개정 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러한 권한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 사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환경과 조화롭고 도민의 이익과 공존할 수 있는 도와 의회는 정책 협의회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에 보조를 마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측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주가 준 안을 가지고 중앙당 차원에서 정부 부처가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 더 좋은 바람직한 안을 도출해서 그런 제도적 사항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나가겠다. 재정과 법률 관련 권한 이양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정부 설득과 협력이 특별법 개정에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국방부가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넘겨주지 않아 평화대공원 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무상 양여 대신 무상 사용 방안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시작하면서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재훈 기자 보도합니다. 일제가 건설한 비행장 알뜨르 비행장에 지난 2007년 계획된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알뜨르 비행장 부지에 있는 경납고와 동굴 진지 등 전적지를 복원하고 전시관 등을 갖춰 평화의 관광 명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부지의 91%인 169만 제곱미터를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고 토지 관리는 공군이 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에 무상 양해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지만 14년째 필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비행장 부지에 맞먹는 대체 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무상 양여를 거부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장기간 필요하자 제주도는 무상 양여 대신에 무상 사용으로 방향을 틀고 최근 국방부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소유권은 국방부가 유지하되 일단 사업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평화대공원 사업에 물꼬를 트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저희가 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서 일단 저희가 문화유적지, 그래서 경납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방부가 좀 이제 수용이 가능할 수 있는 무상 사용에 대해서 한번 국방부와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월 말 가진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토지관리 주체인 공군과 협의가 필요하고 무상 사용으로 결론 나도 임찬홍 문제는 제주도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지 무상 사용에 대해 제주도와 국방부, 공군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해도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국유지에 연구시설물 설치가 제한되며 300명가량의 임찬홍 문제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필요해온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해 무상 사용으로 추진 방향을 틀면서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설문대할망 전시관 준공으로 2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에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일대에 1,549억 원이 투입돼 돌 박물관과 500장군 갤러리, 교래 자연휴양림 등이 조성됐습니다. 돌문화공원 관리소는 개원 15주년을 맞아 전시 공간을 재배치하고 코로나 우울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천억 원 규모의 제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이달 발주할 제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공사에 포스코와 GS, 현대와 대우건설 등 대기업들이 제주도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제주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69억 원이며 2019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설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명절 때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임금 체불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 가운데 40%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공사대금 체불한 그린타워 카지노 이전 절대 불해주세요.
드림타워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주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준공 허가가 난 지 한 달이 넘도록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드림타워에 카지노 이전 허가도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는 인테리어와 소방 전기 등 10곳. 설을 앞두고 직원들 임금 지급은커녕 회사 도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회사 자산도 팔고 또 대출도 받고 은행에 사정도 하고 겨우 연명한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요즘 조그만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가 돈 80억씩 이렇게 물려와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부도나면 안 되잖아요. 이 발주처 측은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소방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밀린 대금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준공 허가 이후에도 한 달이 넘도록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원청 시공업체인 중국건축과 하청업체 사이에 공사비 금액 산정이 안 돼 제3자 기관을 통해 산정 작업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시간을 끌수록 감당하지 못하는 건 영세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이처럼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162억 원. 이 가운데 37%인 60억 4천만 원가량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체불임금 사업장은 전체 1,300여 곳 가운데 건설업이 52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신고해도 긴 조사 과정에 임금을 받기 쉽지 않고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끝까지 이제 임금체불 사실이 밝혀진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임금체불 명단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사실상 그 제도가 효과적으로 발휘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노동부의 좀 그 감독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제주도가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난해보다 11% 오른 26만 6천여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과일류가 37%, 나물 채소류가 10%, 가공식품은 4% 올라 코로나19로 힘든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설과 냉해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35로 전달보다 0.8%,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상승했습니다. 오이와 깻잎, 부추 등 신선 채소가 전달보다 13.4%, 신선 과일이 4.1% 오른 반면 돼지고기와 고등어, 수입 쇠고기 등은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7개월 영아 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해 해당 아기가 과거에도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학대 의심 신고를 한 병원 측은 아이의 갈비뼈 골절과 장기 손상과 함께 이전에도 갈비뼈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확한 부상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내일 의사와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고 부모를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유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가 숨져 항소심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건강 악화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제주도 내 한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 50살 A씨가 지난달 29일 제주 시내 병원에서 지병으로 숨져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체육 수업 중 유치원생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일주도로 소금밭 교차로에서 46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박 씨와 함께 타고 있던 부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술을 마신 채 배를 운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성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성 씨는 15톤급 연안 복합어선 선장으로 지난해 9월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만취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62%로 배를 몰다 암초에 부딪혀 선박 수리비로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입니다. 새 봄을 여는 신축년 탐라국 입춘굿 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주시 관덕종과 제주 목관화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입춘굿은 춘경 문굿을 시작으로 세경제와 낭쉐 코사 등 열림굿에 이어 내일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의 어려움과 나쁜 병을 가지고 떠나기를 기원하는 험행이와 답돌이 등이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관객 없이 제주시와 제주민예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입춘 춘첩은 사전 신청자에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